안녕하세요. 소리숲 잠자리 동화의 해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었나요?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웃음이 나죠? 또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었나요?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잘했어 말하면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세요. 이제 동화를 들으면서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잘 자요. 소중한 너, 내일이 더욱 빛나고 기대되는 너. 구독,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동화 이솝 우화예요. 이솝 우화는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꾼 이솝이 전해준 짧은 이야기예요. 삶의 지혜를 주는 이솝 우화 속으로 지금부터 해피 선생님과 고고! 개미와 비둘기.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숲속 연못가. 작고 부지런한 개미 한 마리가 오늘도 바쁘게 양식을 옮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작지만 난 강한 개미니까. 개미는 힘차게 도리를 타고 이리저리 다녔어요. 그런데 미끄러운 이끼 위를 지나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그만 연못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 도와줘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작은 몸으로 허우적거리며 점점 힘이 빠졌어요. 그때 연못 옆 나뭇가지 위에 조용히 앉아있던 하얀 비둘기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부리로 커다란 나뭇잎 하나를 따서 연못 위로 툭 떨어뜨렸어요. 나뭇잎은 무리를 둥실둥실 떠서 개미 옆에 도착했고 개미는 간신히 나뭇잎 위에 올라탔어요. 휴, 살았다. 그런데 이 나뭇잎은 누가 던져주었지? 궁금해졌어요. 젖은 몸을 털며 나무 위를 올려다본 개미는 하얀 비둘기를 발견했어요. 비둘기야, 정말 고마워. 나의 목숨을 살려주어서 정말 고마워. 개미는 연못 근처를 지날 때마다 나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숲속에 저벅저벅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은 총을 메고 있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은 주위를 두리번 하면서 나무 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위에는 하얀 비둘기가 한가로이 쉬고 있었어요. 개미는 위험한데 어쩌지? 혹시 사냥꾼의 눈에 비둘기가 띄면 어쩌나? 하며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사냥꾼은 드디어 비둘기를 발견하고는 총으로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개미는 빠르게 달려가 사냥꾼의 발을 있는 힘껏 꽉 물었어요.
따가워, 따가워, 뭐지? 사냥꾼의 큰 소리에 하얀 비둘기는 화들짝 놀라서 바드득 하고 날아갔어요. 하얀 비둘기는 날아가면서 개미를 발견하고는 고맙다고 날개짓을 했어요. 개미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비둘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마음이 무척이나 흐뭇했어요. 숲속의 연못가는 다시 평안해졌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개미와 하얀 비둘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숲속 마을에 조용조용히 퍼져나갔답니다. 소리숲 동화를 듣는 여러분, 개미는 무엇 때문에 비둘기를 도와주었나요? 여러분은 알고 있죠? 여우와 두루미. 푸른 숲이 넓게 펼쳐진 어느 마을,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말장난을 좋아하는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다른 동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웃음이 많았지만 가끔 장난이 너무 심해서 친구들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우연히 연못가에서 길고 고운 부리를 가진 멋진 두루미를 만났어요. 안녕, 두루미야. 넌 어디에서 온 거니? 난 저기 갈대숲 너머에서 왔어. 물가에서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해. 두루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여우는 두루미가 마음에 들었어요.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내가 맛있는 수프를 끓여줄게. 정말? 그럼 고마워. 둘은 내일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날 두루미는 단정히하고 여우네 작은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우는 환하게 웃으며 두루미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수프는 내가 다 끓였어. 여우는 얇고 넓적한 접시 위에 스프를 가득 담아 주었어요.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로 넓은 접시에 담긴 스프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쩝쩝 후루룩 하며 스프를 먹고 정말 맛있지? 다 줄까? 두루미는 조용히 웃으며 괜찮아. 너 많이 먹어. 두루미는 장난꾸러기 여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도 초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여우야, 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라며 돌아왔어요.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우는 룰루랄라 신이 나서 갈대숲을 헤치고 두루미의 집을 찾았어요. 우와, 두루미야, 너의 집 참 조용하고 멋지구나. 식탁에는 맛있는 향과 김이
솔솔 나는 수프가 차려져 있었어요. 두루미는 목이 긴 병 같은 그릇에 스프를 가득 담았어요.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 안으로 쑥 넣어 천천히 스프를 먹었어요. 그러나 여우는 얼굴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입을 크게 벌려도 그 좁고 긴 병에 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두루미는 조용히 웃으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접시에 담긴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거든. 너도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거구나. 여우는 그제야 얼굴이 빨개지면서 미안해. 난 재미로 한 건데 너가 정말 불편한 줄 몰랐어. 그날 이후 여우는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장난도 덜 했어요. 두루미와 여우는 우리는 서로 생긴 것도 다르구나 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소리숲 동화를 듣는 여러분, 여우는 어떤 그릇에, 두루미는 또 어떤 그릇에 스프를 담아주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배가 터진 개구리. 푸른 숲 한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물속에는 연잎이 가득 떠 있고 연꽃도 피어 있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연못가에는 개구리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연잎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놀고 개굴개굴 노래도 부르고 저녁이면 물속에서 조용히 쉬곤 했어요. 어느 날 햇살이 눈부신 한낮에 개구리들이 친구들과 모여 물장구를 치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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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지? 천둥 소리인가? 작은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 연잎 위로 올라가고 또 연못 속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숲길에서 아주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황소였지요. 황소는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다 목이 말라 연못가로 물을 마시러 온 거였어요. 개구리들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황소는 굵고 힘찬 다리를 움직여 연못가에서 물을 마셨어요. 우와, 엄청 크다! 작은 개구리들이 숨죽이며 속삭였어요. 우리 10마리가 모여도 저만큼 크지 않을걸?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크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연못의 큰 개구리 한 마리가 가슴을 쭉 펴며 흥!
나라고 저 황소만큼 커질 수 없을 것 같아? 작은 개구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정말? 너 아무리 커도 황소말보다 작을 거야. 그건 두고 봐라. 큰 개구리는 잔뜩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풍선처럼 불룩 올라왔어요. 어때? 나 커졌지? 작은 개구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금 커진 것 같긴 한데 황소가 훨씬 커. 큰 개구리는 더 힘을 주었어요. 후! 이제는 황소만큼 커졌지. 작은 개구리들이 웃으며 아니야. 아직도 황소 다리만도 못해. 그럴 리가. 더 불면 되지. 큰 개구리는 황소가 가버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후 하면서 숨을 들이마셔서 목이 붉어지고 몸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그만해, 너무 무리야 하고 작은 개구리들이 말렸어요. 나도 황소만큼, 아니 황소보다 더 커질 거야 하며 힘을 주는 순간 뻥 소리를 내며 큰 개구리의 배가 터져버렸어요. 작은 개구리들은 깜짝 놀라 연못 속으로 숨어서 슬픈 목소리로 왜 그렇게 무리했을까? 우리 작지만 빠르고 귀엽잖아. 작다고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것도 많은데. 연못 위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물결이 잔잔했어요. 소리숲 동화를 듣는 여러분, 큰 개구리는 어쩌다 배가 펑 하고 터졌을까요? 여러분은 아시지요? 한번 대답해 볼래요? 쥐와 쪽제비. 푸른 들판에 작은 쥐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이 마을에는 수많은 쥐들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 근처 숲속에 항상 조심해야 할 무서운 쪽제비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쪽제비는 날렵하고 조용해서 쥐들이 방심하면 마을을 찾아와서 괴롭혀서 쥐들은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 쥐가 쥐들을 모두 모아놓고 우리에게 쪽제비를 피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회의를 했어요. 쥐들은 웅성웅성 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쪽제비는 빠르고 조용해서 우리가 눈치도 못 채는데? 그때 젊은 쥐 하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저 쪽제비 목에 방울을 달면 어떨까요? 방울 소리가 울리면 우리가 미리 숨을 수 있잖아요. 순간 쥐들은
그거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모두가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 쥐가 그런데 그 방울은 누가 달지?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서로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들 쪽제비가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용감한 젊은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밤에 몰래 숨어서 다가가서 방울을 달면 되잖아. 하지만 할아버지 쥐가 쪽제비의 코는 냄새를 잘 맡아서 쥐들이 다가가면 금방 냄새를 맡고 위험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쥐들은 쪽제비가 깊이 잠든 새벽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방울 달기, 먹이로 쪽제비를 유인한 뒤에 몰래 방울 달기, 또 하늘에서 방울을 떨어뜨려서 쪽제비 목에 걸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마땅한 것은 없었어요. 할아버지 쥐가 조용히 힘있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다만 우리가 함께 경계를 서고 쪽제비가 나타나면 서로 신호를 보내도록 하자. 그날 이후 쥐들은 순서를 정해서 작은 경비대를 만들었어요. 쥐들은 우리가 쪽제비에게 방울을 달지 못했지만 힘을 모아 지혜롭게 쪽제비를 피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서로 기뻐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쥐마을은 쪽제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소리숲 동화를 듣는 여러분, 쥐들은 어떻게 쪽제비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 아시지요? 대답해 보세요. 사자와 현명한 토끼. 푸른 숲 깊숙한 곳에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힘이 세고 우는 소리가 천둥 같아 숲속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숲속의 왕이다. 내 말에 거역하는 동물들은 모조리 내 밥이 될 것이다. 하며 큰 소리를 쳐서 다른 동물들은 벌벌 떨었어요. 어느 날 사자는 먹잇감을 찾으러 가는 일이 귀찮아졌어요. 숲속의 동물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나에게 먹잇감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동물들은 숲 한가운데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돌아가면서 사자님께 먹이를 바쳐야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슴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람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가면 한 잎에 꿀꺽 할 텐데. 모두들 걱정은 했지만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토끼 차례가 되었어요. 작고 귀여운 토끼는 귀가 축 처져서 나 사자에게 먹히기는 싫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머리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토끼는
연못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토끼는 천천히 걸어서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사자가 화내기 전에 꾀를 완벽하게 생각해내야 해. 사자에게 가는 길에 풀숲에서 다람쥐를 만났어요. 토끼야, 어디가? 사자님께 먹이를 가져가야 하는데 못 구했어. 길을 지나가면서 토끼는 땅에 발자국을 남기고 여기저기 풀잎을 흔들며 시간을 끌면서 연못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토끼가 사자의 굴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사자는 이미 배가 고파 으랑, 이 느린 버터끼야,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토끼는 떨리는 것을 꾹 참으며 사자님, 제가 늦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다른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가 숲속의 왕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사자는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내면서 아니, 뭐라고? 내 숲에 다른 사자가 있다고? 그 건방진 녀석을 당장 데려와. 토끼는 살짝 웃으며 저를 따라오시면 그 사자를 보여드릴게요. 토끼는 사자를 숲속의 가장 깊은 우물가로 데려갔어요. 토끼는 우물을 가리키며 저 우물 속에 사자가 숨어 있어요. 고개를 내밀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거렸어요. 사자는 우물 속을 들여다봤어요. 맑은 물 속에 커다란 사자가 노려보는 듯 비추었어요. 이 녀석이 나를 노려보고 내 숲을 빼앗겠다고? 이 숲의 왕은 나야, 나! 그러자 물속의 사자도 똑같이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자기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울린 거였죠. 사자는 더욱 화가 나서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며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풍덩! 깊은 우물에 빠진 사자는 허우적거리며 나오려고 했지만 깊은 우물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토끼가 이 소식을 숲속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동물 친구들은 토끼에게 용감하고 지혜롭다며 칭찬했어요. 숲속 마을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소리숲 동화를 듣는 여러분, 토끼는 어떻게 무서운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았나요? 여러분은 아시지요?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간단하게요. 늑대와 꽤 많은 양. 푸른 풀밭 뒤에 하얀 양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어요. 양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풀을 뜯어먹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초원의 한쪽 끝에는 양들을 노리고 있는 늑대가 살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이빨과 빨간 눈빛을 번뜩이면서 저 하얀 양들을 언제 잡아먹을까 생각하며 오늘 밤에는 꼭 한 마리 잡아먹어야지 하며 노려보고 있었어요. 양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풀을 먹이고 개들과 함께 지키는 소년이 있었어요. 얘들아, 멀리 가지 말고 나와 개들 근처에서 놀아야 해. 숲에는 아주 무서운 늑대가 있어. 양들은 소년이 피리를 불어줄 때면 풀밭 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게 풀을 먹곤 했어요. 그 양들 중에 호기심이 많은 작은 양이 있었어요. 작은 양은 숲을 바라보며 정말 늑대가 있을까? 아무도 확인해보지 않았잖아? 내가 나중에 몰래 가서 확인해볼까? 늑대는 숲속 그늘에서 양들을 몰래 지켜보면서 그냥 쳐들어가면 양치기와 개들이 날 공격하겠지. 이대로는 양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 밤이 되자 늑대는 풀숲에 숨어 양의 울음소리를 흉내냈어요. 음메, 음메. 작은 양은 그 소리에 귀가 쫑긋했어요. 숲에도 양이 있나 봐. 나처럼 호기심 많은 친구일지도 몰라. 가서 함께 놀아야지. 작은 양은 소년 몰래 숲으로 갔어요. 숲속으로 갔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반짝 번뜩이는 늑대가 있었어요. 늑대는 드디어 양 한 마리를 잡았다며 작은 양을 꽉 잡았어요. 작은 양은 겁에 질려 떨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 작아서 늑대님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늑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작은 양은 숲 가장자리 풀밭에 살찐 양이 아주 많고 그 양을 데리고 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늑대는 욕심이 많아서 작은 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이면 작은 양을 잡아먹겠다고 했어요. 작은 양은 늑대에게 벗어나 풀밭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서 급하게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망쳐요. 양치기 소년도 깜짝 놀라며 모두 모이라고 하고 개들을 풀어 늑대를 쫓기 시작했어요. 늑대는 으랑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잡아먹어야지 하며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작은 양은 숨을 헐떡이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난 숲속에 늑대가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 그런데 정말 늑대가 있었어. 늑대가 양의 소리를 흉내냈는데 내가 호기심이 있어 갔다가 잡혀먹을 뻔했어. 앞으로는 절대 혼자 멀리 가지 않을 거야. 양치기 소년도 작은 양을 쓰다듬으며 내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호기심이 너무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 양들은 항상 무리와 함께 다니면서 서로를 지켜주었어요. 양들은 따뜻한 풀 위에 모여 잠이 들었어요.
작은 양은 혼자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소리숲 동화를 듣는 여러분, 작은 양처럼 호기심이 많은가요? 위험한 것은 아니지요?